자, 페이지 115페이지. 예제 파일은 대출금. 자,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표라는 거를 할 거예요. 일단 115페이지의 문제를 보면은요. 대출금에 대한 월 납입, 월 납부액 계산표는 대출 원금 C3번이고요. 연 이율이 C4번, 상환 기간이 C5를 이용해서 월 납부액 C6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상환 기간과 연 이율 변동에 따른 납부액, 자 D11에서 요 영역에서 여기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보니 대출 원금 그리고 연 이율, 상환 기간 이거에 5천만 원을 50개월 동안 연이율이 15%일 때 내가 내야 되는 월 납부액은 135만 881원입니다. 15%일 때. 자, 15%일 때 50개월. 그러면은 이렇게 연이율. 지금 이거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상환 기간에 따른 연이율에 대해서 내가 12개월로 5%로 했었을 때는 얼마씩 내야 되는지 이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은요, 얘네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수식이 걸린 게 있을 거예요. 함수식이 걸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절대 참조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이거에 상환기간에 의해서 연이율, 상환기간과 연이율을 같이 잡으시려면은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다가 블록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자 D11에서 I16까지 그 요 영역은 값을 계산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은 요 공간 하나예요. 그죠? 여기다가 는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월 납부액 135만 881원짜리 C6번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수식이 다 걸려 있어요. 수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연 이율을 12로 나눴을 때 얼마 몇 프로 나오겠죠. 달달이 들어가는 금액. 그리고 거기다가 상환 C5면 이제 상환 기간 그리고 대출 원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데이터표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요 여기에 걸려 있는 수식 상환 기간과 연이율을 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지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월 납부액이면은 월 납부액을 집어 넣어 놓으시고 전체 블럭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가상 분석에 보면은 데이터표가 있습니다. 데이터표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행 입력 셀과 열 입력 셀이 나오는데 행으로는 뭐가 있는지 열로는 뭐가 있는지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 자, 하나의 행 10번 행에는 지금 뭐가 가고 있나요? 요렇게 얘네들이 12개월, 24개월, 36, 48 이렇게 상환 기간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행 입력 셀에는 요 원래에 있던 상환 기간 50개월짜리 있죠. 50개월 얘를 선택을 합니다. C5번. 왜? 납부액에는 지금 현재 C5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열 입력 셀. 열 입력 셀은 C열에는 이렇게 연 이율이 내려가고 있죠. 연 이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연 이율 C4번 셀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를 12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오는 값이니까. 이 수식에 지가 알아서 얘네들 값들을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이라고 눌러버리면 금액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금액이 나타나는데 보통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이율 상환기간 50개월. 근데 50개월이 지금 없어요. 그럼 15%. 자, 15%는 있는데 50개월이 없어. 48개월 그리고 72개월 이 사이에 얘 값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48개월보다 금액은 더 작죠. 왜? 개월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작고 얘는 더 작죠. 그래서 요 사이에 금액이 들어오면 아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가 50개월이었다 그러면은
이 값은 똑같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자, 그래서 행으로는 뭐가 가고 있는지, 열로는 뭐가 가고 있는지 이것만 파악을 하시고 여기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 문제 닫으시고. 자, 데이터표 파일 여셔가지고, 자,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없어요. 옆으로 없어요. 앞에는 있었는데 옆으로 넣고,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자, 문제를 먼저 볼게요.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 적금을 가입하려 한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연 이자율 변동에 따른 월 불이익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목표가 현재 6천만 원인데 월 불이익 금액은 166만 6,670원. 그래서 총 납입 6천만 원을 목표해서 6천만 원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 연수는 3년, 연 이자는 빵프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연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총 납부액 요거네요. 월 불입금. 월 불입금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월 불입금이라고 있죠. 얘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얘 보시면은 일단 함수식 얘 이제 뭐 재무 함수인데 요렇게 밑에 내용 다 나와 있어요. 대출 기간을 이자율을 하고 그리고 이자 연이자니까 월로 환산을 해버리는 거고요. 12는. 자, 얘 같은 경우는 대출 상환 기간 총 기간수 똑같이 요 12, B12번에 있는 3년 얘를 B12번 3년을 또 뭐 월수로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자 그리고 얘는 또 뭐 0 생략하면 0 이 미래 가치 현금 전환했었을 때 생략되는 부분 상환되는 부분 그래서 이 금액이 나타나요.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 얘한테다 붙여 넣을 겁니다. 자, 는 그리고 월 불이익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월 불이익금액이라는 B9번 셀 여기에 재무함수가 걸려있는 이 값을 가지고 오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연이자를 구하기 때문에 쭉 전체 블럭 지정을 할 겁니다. 블럭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가상 분석 데이터표라는 곳에 가시면은요. 우리는 이자율에 따른 불입금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자율은 어떻게 D열로 내려가고 있죠. 행으로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열로는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열 입력 셀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자 0% 있죠. 0%얘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요렇게 0%일 때 이만큼 나오고 2%일 때는 조금씩 또 뭐 줄어들겠죠. 자, 요렇게 나오면은 끝인 거예요. 데이터표는 두 개가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라는 곳에서 행 입력셀 행으로 가는 게 있으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열로 가는 게 있으면은 입력하시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서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18페이지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할 건데요. 점수 현황이라는 파일을 열고 일단 문제를 먼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로 만들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를 그냥 지시사항대로 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자, 수준별 교육생 점수 현황을 이용하여 성별은 열 레이블, 수준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고 값은 필기의 합계와 실기의 평균을 계산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어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B18번 셀에서 시작하시고요. B18번 셀에서 만들 거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빈 셀은 별표 3개 표시하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설정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할 겁니다. 숫자에는 소수 자리를 1로 지정을 할 거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으로 지정을 할 겁니다. 자, 먼저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요. 그냥 전체 블록 지정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보시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이렇게 나오는데, 피벗 테이블 만들려고 하면 피벗 테이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피벗 차트 그러면은 피벗 차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일단 피벗 테이블 한번 눌러 볼게요. 피벗 테이블 먼저 눌러서,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원본은 우리가 미리 이 영역을 잡아놨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만들 겁니다. 왜? 이 워크시트 B18번 셀에다가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해야지 이 위치가 활성이 되고요. 위치 클릭을 하셔서 B의 18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라는 창이 나타나요. 자, 혹시나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은요, 항상 처음에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는 게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 옵션이라는 곳에서 여기 필드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 선택을 하시면 나타나요. 없어졌다 해가지고 놀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B18번 셀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될 거예요. 이 테두리 밖의 셀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 효과는 사라지고요. 다시 이 안에 오면은 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이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아무 때나 두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지시사항대로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자, 수준별 교육생 점수 현황을 이제 만들었어요.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성별은 열 레이블, 여기 성별이라는 거 마우스를 얹으면 이동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성별 끌어다가 밑에 행 레이블이라는 곳으로 넣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열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열 레이블로 다시 요 왔다가 잘못되면 열로 옮기면 돼요. 또 자, 수준은 행 레이블로 처리하라네요. 자, 수준 그대로 끌어다가 또 행 레이블로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값, 요 표시 있죠. 이 값에는 합계와 실기의 평균을 계산하라네요. 합계와 필기의 합계와 실기의 평균. 그러면은 이 필기와 실기를 그대로 이 값으로 갈 거예요. 실기를 끌어다가 값이라는 영역으로 먼저 가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값에 내가 구하려는 값이 하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 실기라는 곳까지 같이 값으로 두 개 이상 값이라는 영역에 두 개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라는 영역이 함축적으로 하나 더 표시가 될 거예요. 얘네는 나중에 출력 형태가 있으면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혹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값은 행 레이블로 위치하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고 함축적으로 되어 있던 이 기본 열에다가 값이라는 게 나오는데 얘를 끌어다가 열 레이블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 디자인하고 값이 열 레이블에 있을 때 이 디자인하고는 또 차이가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필기와 실기를 값으로 이동을 해 놓고요. 자, 필기의 합계와 실기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둘 다 지금 합계만 나와 있습니다. 자, 얘네 수정을 할 때는요. 필기의 합계. 저기 성별인데 성명 했어요. 연예인데. 죄송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요렇게. 네. 성별.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 차트가 몰라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값이라는 영역에서 이제
실기의 평균을 변경을 할 거예요. 합계로 되어 있는 함수를 평균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필드 목록에서 해당되는 거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생성이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니에요. 이건 클릭이에요. 그러면은 각 필드 설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얘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해당되는 함수들이 나와요. 근데 이거 요렇게 하는 것보다 뭐 클릭해서 내가 각 필드 설정 찾아가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 있죠. 필기의 합계, 실기의 평균을 구하려면 여기서 그냥 더블 클릭해도 똑같이 각 필드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냥 여기서 평균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이라는 곳에 바뀌어요. 변경이 됩니다. 원래 합계에 있다가 평균으로 바꿔 놓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얘가 평균 함수로 변경이 될 거예요. 평균 값으로. 이렇게 변경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합계와 필기의 합계와 평균의 실기의 평균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세부 조건을 보니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는 빈 셀 별표 3개 표시하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하고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결국에 행의 총합계는 없애라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똑같아요. 이 영역 안에서 피벗 테이블이 들어가 있으면은 목록이 나오죠. 여기서 그냥 아무 곳에나 가셔가지고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 옵션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도 되고 아무 데나 가셔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맨 밑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 보세요. 지시사항이 나와 있는 게 여기 일단 두 개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빈 셀은 별표 3개로 표시하래요. 빈 셀은 여기 비어있는 셀들을 별표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곳에 보면 빈 셀 표시하셔가지고 커서 깜빡깜빡일 때 별표 3개를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비어있는 셀들은 별표로 표시가 될 거고, 그 다음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는 여기 레이아웃에 보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라는 게 있어요. 얘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뭐냐 하면은요, 이 남자에 대해서 남자가 두 칸이 있어요. 필기와 실기 이 영역에 대해서 결국 그냥 가운데 맞춤 해주는 겁니다. 우리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남자라는 곳에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거, 여자라는 곳에 합계와 평균 구하는 거. 그 다음 이제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총합계는 여기 옆에 요약 및 필터라는 탭에 보시면은 클릭 총합계가 있어요.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행에 지울 거예요. 여기도 총합계가 있고 여기도 총합계가 있어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행만 체크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또 확인 누르면은 이 옵션에서 해당되는 거는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 다음 숫자에는 소수 자리를 1로 지정을 하라네요. 숫자. 그러면 여기 전체 뭐 합계라는 말이 없었죠. 그냥 숫자라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될 겁니다. 여기서 소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블럭 지정을 하면은요, 여기 흰 하얗게 되어 있는 점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만 소수점 한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냥 그대로 홈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소수 자릿수 늘리는 거 있죠. 얘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클릭. 그러면은 얘가 하나 바뀔 겁니다.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로 다 바뀔 거예요. 만약에 무슨 범주 그러면은 뭐 숫자 범주 그러면은요, 우리가 셀 서식 들어가셔가지고 범주 숫자에서 소수점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뭐 사용자 지정에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냥 바꾸면 얘가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범주 그러면 해당 범주 가셔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숫자는 소수 자리를 지정을 했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으로 설정을 하라네요. 자,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 나면 여기 피벗 테이블 도구라는 곳에 디자인이 있어요. 디자인에서 여기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자세히를 누르셔가지고 자, 보통 10이라고 있기 때문에 밝게 보통 어둡게 중에 보통에서 찾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얘네요. 피벗 테이블, 피벗 스타일 보통 10번. 클릭. 그러면은 끝. 자, 124페이지 피벗 테이블 파일을 여시고 이제 얘도 한번 해볼게요. 자, 전국 지점별 N 차종별 매출 현황에서 일단은 이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데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B22번 셀에다가 시작을 하라네요. 간혹 가다가 이거 만들 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셀 병합이 돼가지고 합계 그리고 뭐 합계가 얼마가 되어 있는지라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합계라는 범위는 잡는 게 아니고 합계 바로 위에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합계가 있을 때는 뭐 합계라는 범위 바로 위에까지 잡으시면 되고 지금 없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다 잡으셔가지고 그대로 삽입이라는 메뉴에 피벗 테이블 얘 클릭을 하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나오죠. 네. 자, 위치 기존 워크시트 위치는 B22번 셀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누르시고 나면은 사실상 위에 있는 내용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쭉 이제 마우스 힐 마우스 움직이셔가지고 상단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또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전국 지점별 N 차종별 매출 현황을 이용하여 사원명은 보고서 필터라네요. 그러면은 자, 사원명은 끌어다가 보고서 필터 클릭. 자, 근데 여기서 피벗 테이블 B22번 셀에다가 만들었는데 그죠? B22번 셀에다가 만들었는데 보고서 필터를 하는가 동시에 얘는 20으로 옮겨졌어요. 틀린 거 아니야. 그대로 두세요. 아시겠죠? 나중에 보니 22에다가 하라고 했는데 왜 20이야? 또 여기다가 삽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점명은 행 레이블. 자, 지점명 끌어다가 행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차종은 열로. 차종은 열 레이블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 값에는 목표량과 판매량의 합계를 계산하라네요. 목표량을 끌어서 값으로 판매량 끌어서 값으로 요렇게 이거 끌어다 가지고 올 때 순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순서는 예, 지문 나와 있는 순서대로 요렇게 값에는 목표량과 판매량, 목표량 먼저 오면 되고요. 판매량 오시면 돼요. 근데 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량이 아니라 목표액을 가지고 왔어. 이렇게 이제, 그러면 끌어다 버리면 돼요. 다시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목표량 끌어다 놓고, 판매량 끌어다 놓고. 그러고 이 두 개가 자리가 바뀌었다. 목표량이 먼저인데 판매량을 먼저 했다. 그러면은요, 이 위치 이 상태에서 그냥 서로의 자리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 두 개 자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세부 조건을 할 거예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빈 셀은 별표 두 개, 레이블인 셀 명함이 가운데 맞춤하고 행과 열의 총합계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정을 하라네요. 자, 옵션은 피벗 테이블 안에서 아무 때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자, 빈 셀은 별표 두 개 하라고 했고 그리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고 행과 열의 총합계는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네요. 그러면은 요약 및 필터라는 곳에서
총 합계 체크 2개 다 풀어주시고 확인 누르시면은 되고요. 자, 이번에는 요게 또 추가가 되었네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은 이 디자인이라는 곳 있죠.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항상 피벗 테이블 도구는 내가 이 피벗 테이블 안에 있어야지 이 메뉴가 나타나요. 디자인이라는 곳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고서 레이아웃 보면은 이제 개요 형식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이번엔 또 피벗 테이블 테이블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테이블 형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클릭. 그러면은 얘는 좀 뭔가가 바뀌었죠. 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은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분석 작업의 피벗 테이블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